자, 문영석 강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직 형법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 1, 2, 3, 4, 5, 6 앞에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범위, 문제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유형과 비중은 어떻게 될 건데, 세 번째, 문제 형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타직렬과의 비교. 경찰직이나 법원직하고 검찰직 시험은 어떻게 다를 건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을 거치고 앞으로 우리가 형법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험 범위. 형법이란 뭔데? 우리가 형법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형법 별거 없어요. 국가의 어떤 자의적인 형벌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라든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형법인데, 우리가 앞으로 형법을 공부할 건데 형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다. 그럼 선생님, 각칙은 뭔데요? 총칙은 뭔데요? 총칙은 형법 전반에 있어서 공통적인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칙은 개별적인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칙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총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각칙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각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생뚱맞게 총칙, 각칙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데요? 왜 하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0문제 중에 사지선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80지문 내외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직 시험에서는 타직렬 시험하고는 다르게 출제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총칙 같은 경우에 보통 65%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문제 중에서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는 오로지 총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각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대5의 비율로 출제가 될 것이 아니라 보통 6대4 또는 7대3의 비율로서 시험 범위가 책정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꺼져버렸어요. 자,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 형법에는 크게 이론 문제가 있고 조문 문제가 있고 판례 문제가 있습니다. 타직렬도 마찬가지겠지만 형법의 주류적인 비중과 유형은 판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년, 20, 21, 22 최근 4개년 기출을 분석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론 문제가 몇 지문 나왔는지, 조문은, 판례는 몇 지문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보시면 19년 이후부터는 이론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수험이라는 것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최신 판례가 맨날 나온다. 그럼 맨날 최신 판례만 공부해야지. 들어갔는데 그 애는 하필이면 최신 판례가 안 나와. 검찰에서는 이런 문제가 중요하네. 위전차, 사실차고 맨날 공부하고 들어갔어. 근데 그때는 안 나오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이 나오는지 정도까지만 특정을 하지,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버리시면 되는 거고,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검찰직에서는 조문 문제는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문 문제가 16지문 가까이나 나왔어요. 무려 4문제 가까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문 문제는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죠. 그런데 이 4문제가 그러면 생뚱맞은 문제냐, 생뚱맞은 지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출제가 잘 안 되고는 있었지만 역시 대비는 했어야 되고 예전에 출제가 되었던 조문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직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타직렬 시험에서는 빈출되는 조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판례 문제 16, 19, 18, 15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17문제 정도는 판례 문제로 구성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나중에 다시 제가 뒤에서 후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례의 입장, 판례의 결론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론이라든지 조문에 대한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약간 있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빈출되고 중요한 전문가 이론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세 번째, 문제 형식. 문제 형식도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지문 나열형. 두 번째, 박스형. 세 번째, 사례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박스형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예요. 첫 번째에 있는 지문 나열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론 내 지문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내 지문 알 필요 없다니까. 왜? 한두 지문 알아도 속으로 풀면 되잖아.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가 문제거든. 박스형. 근데 박스형이 보통 개수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조합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검찰직 시험에서는 개수형 문제로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경찰직 시험이나 법원직 시험은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에도 개수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역, 니은, 띠끌, 리을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가지인가? 옳은 것은 몇 가지인가라고 출제했을 때 한 지문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면 틀리게 돼요. 물론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XXOO라고 생겼는데 XO, XO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맞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지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버리면 그냥 나가리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문이 바로 이 사례형입니다. 사례형 문제는 출제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역시 작게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사례형 문제는 앞에서 보았던 이론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론 문제라든지 사례형 문제가 매년 빈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에 대한 문제가 높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잘 나오는 유형들, 잘 나오는 단원들, 그리고 중요한 판례의 법리가 있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다니까. 양만 늘어나요. 자, 제일 중요한 타직렬과의 비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형법 강의를 거의 10년 정도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들었던 게 선생님, 법원직 교재로 검찰직 대비됩니까? 선생님, 경찰 간부직 강의로 또는 교재로 검찰직 대비됩니까?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쉽게 나온다라면 대비가 될 수 있겠지만 출제 유형이라든지 비중에 대한 문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보통 답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면 바로 가시적으로 도드라지죠.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검찰직하고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직은 총론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5에서 많아봤자 40% 내외. 거의 대부분 강론의 비중을 두고 있다. 강론 문제가 보통 15문제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검찰직 시험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총론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무려 14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강론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몇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직과 경찰직과 비교를 한다면 검찰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론, 강론의 출제 비중 자체가 애초부터 다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접근법 자체가 달라야 돼요. 물론 형법은 형법이지. 나도 사람이고 임진석 쌤도 사람이고 박종선 쌤 사람 다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접근이 다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강의나 듣지 마시고 좀 더 검찰직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강의를 수강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 길이도 천차만별이에요. 법원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법원 행시에 있는 기출을 그대로 도용을 하다 보니까 지문 길이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직 시험도 개편이 되면서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지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집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대한 길이가 긴 것들은 무려 13줄이 넘어가요. 페이지도 무려 6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지문이라 할지라도 6줄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2줄에서 4줄 정도입니다. 페이지도 3페이지에서 20문제를 모두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판례라 할지라도 법원집 같은 경우에는 판례의 법리가 장황하게 그대로 드래그되어서 복붙되어서 출제가 돼요. 하지만 검찰직은 절대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줄짜리 판례의 법리라면 그걸 단 2줄로 줄여가지고 임팩트 있게 본질적인 내용만 빡 출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검찰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줄이 길다 보니까 모르는 문구라 할지라도 모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쭉 읽다 보면 나의 법 감정하고 맞는 표현인데 맞는 것 같다.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하면 보통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임팩트 있게 줄여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많은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맞추겠지만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면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문 유형. 개수형, 개수형 가로형, 이론, 조합형 가로형인데 이걸 어떤 의미냐면 법원집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으로 나왔을 때 개수형 위주로만 출제가 되지 가로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로형 문제는 뭔데요? 별게 없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갑이 이러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결론은 없어요. 했다까지만 나오고 뒤에 블랭크가 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블랭크에 어떤 재책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가로형에 대한 문제예요.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하고 개수형 위주로 보통 지문이 구성이 되고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도 출제가 되겠지만 개수형에 대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조합형에 대한 문제로만 출제가 된다. 선생님, 그럼 조합형은 뭔데요? 조합하면 기역, 니은, 뒷글, 리얼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을 고르세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합형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합형 문제도 말만 박스형이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억 속으로 제껴버리면 1번, 3번 지문 날아가 버려요. 니을번 제껴버리면 4번 지문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답은 2번이 되죠. 쫄지 마시고 편하게 접근하시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형법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시중에는 정말 좋은 기본서 많고요. 정말 좋은 문제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본서 문제지 보면 좋죠. 당연하죠. 그런데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제가 앞서서 말했잖아요. 학원이 뭔데 강사가 뭔데 시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받았으면 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가 줄여줘야지. 쳐내줘야지. 부담감 줄여줘야지. 그걸 제가 해야 된다니까. 총론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총론의 비중이 높다 할지라도 검찰직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딱 좋아하는 지문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론의 양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나오는 단어는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왜? 6문제 아니면 7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은 이론이든 조물이든 판례든 뭐든 간에 빈출되고 중요하고 교수님들이 강조했던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시중에 있는 양, 시중에 있는 교과서 문제지를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거기서 3분의 2만 봐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검찰직에서는 이론 문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론 문제가 많게는 3문제 이상 나온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깔고 계셔야 되지만 그 많은 이론을 다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본 강의 가서 설명드릴 부분이고 이론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겁먹지는 말고 제가 쳐주고 중요하다고 해주는 것들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조문, 전통적으로 검찰직에서는 조문 문제를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년도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조문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했다. 그런데 이 조문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단원이 정해져 있어요. 역시 본질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강의 때 미루기로 하고 형벌과 관련돼 있는 조문이거나 강론 중에서도 범죄의 주체와 관련돼 있는 조문들이 특히 출제가 잘 됩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버리세요, 지우세요 하면 그냥 눈도 보지 말고 그냥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판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다 중요하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찰직이 좋아하는 기출, 판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최신 판례라든지 또는 최신 내용을 보충을 해가지고 단권화를 하시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6번째 커리큘럼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 이정표에 대한 문제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의 시간을 마치기로 할 건데 앞서서 다른 교수님들도 다 자세하게 언급을 해준 것처럼 저희 팀은 1문제지 1기본서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순환 개념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순환 때 뭐 할 건데? 쉽게 말하면 한 단어, 체계입니다. 체계. 형법이 성립되기 위한 단계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에 넣어야 될 요소란 게 있어요. 그럼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어떤 요소를 거기다가 적절하게 대입을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체계를 확립하고 정립하는 단계가 1순환이다. 기본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순환은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알을 하나씩 한 땀 한 땀 넣을 겁니다. 그러면 형법이라는 프레임이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체계와 논리를 체득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1순환, 2순환에서 거쳤던 체계와 체득을 통해 가지고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적 능력을 그 문제에다가 녹여보는 겁니다. 응용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변형도 해보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시험에서는 여기가 쟁점이고 포인트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1순환, 2순환 때 공부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녹이는 과정이 바로 3순환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순환은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진도별로 정리했고 오답 정리했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것들을 전체 범위를 기출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특히 내가 약한 단원이 어딘가. 진도별 모의고사 쳤을 때도 재수론이 힘들었는데 재산제가 힘들었는데 전범위 모의고사를 쳐도 역시나 재산제는 맨날 틀리네. 재수론은 맨날 틀리네. 이런 해독을 통해서 자기가 약한 단원을 강한 단원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 형법 자체도 단원별로 편식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전체 과목도 절대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은 영어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어나 한국사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형법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교양이 젬병이거든. 사람마다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편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이 100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크게는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합격에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정에 형법도 단원별로 평균적으로 골고루 학습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끌어올리셔야 되고 다른 과목들도 역시 평균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남남이에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합격이라는 동일한 목표, 그 이정표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점은 동일하다. 같이 끝까지 합격을 할 때까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검찰진 카페에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인스타 부분은 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그때마다 중요한 최신 판례라든지 기출이 있는 경우에는 올려드리니까, 혹시라도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수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